자, 유동부채 기출문제 쪽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객관식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의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예수금이죠. 그렇죠? 예수금은 유동부채로 구분이 되고요. 자, 장기차입금, 사채, 임대보증금은 비유동부채 개정 과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특히 사채는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주제이기 때문에 또 뒤에 가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부채에 포함될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여러분 유동부채 한번 우리 색깔 칠해볼까요? 뭐 있어요? 외상매입금, 또 선수금, 또 여러분 미지급금.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사채는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 두 개정 과목은 우리 시험에 아주 중요한 개정 과목이어서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알겠죠?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억 800만 원, 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 뭐 재무상태표일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한일이 도래하는지에 따라서 자,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면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상환하는 건 비유동부채. 이해되시죠? 자,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 본문에 없었던 내용인데요. 자,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정상 영업주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조기업이면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게 먼저 재료를 구입하고 그리고 이걸 제품으로 생산해서 이 제품을 고객한테 판매해서 판매 대금을 회수하는 거 맞죠? 이게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죠. 그럼 여러분 봐요. 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팔아서 현금으로 회수하고 이 기간이 일반적으로는 1년 이내에 다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업종에 따라서는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에요, 조선업.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에요. 그러면 배를 만들고 이 대금을 회수하고 하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업종의 특성상. 그러면 이런 업종들은 이 정상적인 영업 주기 기간 내긴 하지만 1년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이내에 대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1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업종의 특성상 이게 정상적인 영업 주기니까 1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유동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2번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간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간 내에 갚는다고 치면은 이거는 1년 이내에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간 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럼 이거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2번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3번 볼게요. 미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확정 채무를 말한다. 상거래에서 도래한 거는 매입 채무잖아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인 거지. 미지급금은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죠. 부채의 채무액이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지만 부채인가요? 아니죠. 우리 미지급 비용은 어때요? 지급해야 될 날짜가 안 됐지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채,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확정된 채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서 이제 배울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있어요. 근데 퇴직금이 얼마인지 언제 퇴직금이 나갈지 확정되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채로 인식을 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충당부채라고 하는데 부채가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 확정되어야지만 부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2, 3, 4번은 잘못된 것이고 1번이 정확히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부채에 포함될 금액을 구하시오. 자,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맞죠? 또 미지급 비용도 유동부채 맞아요. 여러분, 성급 비용은 성급금처럼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부채가 아니라. 그렇죠?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비유동부채예요. 그러면 유동부채로 포함되어야 될 거는 얼마예요, 여러분? 그렇죠. 1억 500. 답이 1번이네요. 4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다음 케이스의 회계 처리를 할 경우에 대변의 빈칸에 적절한 계정 과목은 관리 부분 직원의 6월 급여 250을 지급하면서 원천세 등의 공제 항목 25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지급했대요. 원천 징수한 요 금액은 뭘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수금.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밑에 해답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매번 부탁드리는 거. 자, 분계 연습 문제는 강의 듣기 전에 꼭 분계, 교재에는 여기 분계가 안 써 있으니까 연필로 분계를 써서 확인하시고 강의를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용도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분계를 교재에다가 다 써왔다고 가정하고 수업 진행할 거예요. 자, 1번입니다. 4월 30일 날 4월 급여로서 급여 지급일은 4월 30일인데 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영업부 직원의 급여는 우리가 급여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고요. 제조부 직원의 급여는 임금이라는 500번대의 제조 원가로 반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조 원가에 대한 개념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원가액의 이론을 좀 들으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원가액에 공부 안 했으니까 지금은 본사와 관련된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제조와 관련된 거는 제조 원가로 이렇게 해서 처리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240만 원, 210만 원, 자 원천 징수한 소득세 등에 공제되는 금액, 요 46만 4,230원은 뭘로 한다? 그렇죠, 예수금. 이해되시죠? 자, 2번입니다. 자, 세무교육 전문가인 한세법 씨를 초빙해서 생산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하고 이 강사한테 100만 원을 강의료를 지급하는데 세금 3만 3천 원 제외하고 지급했대요.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 교육 훈련비인데 이게 지금 제조부 직원들이니까 생산부 직원들이니까 500번대로 코드를 구분해서 제조 원가로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원천 징수한 3만 3천 원은 뭐다? 그렇죠. 예수금이라는 유동부채로 부채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1월 31일 생산부 전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한국병원에서 실시하고 건강검진비 1,0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직원들 건강검진 비용이니까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되고요.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코드를 써서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다면 자, 카드로 했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직 돈이 안 나갔으니까 그렇죠. 이때 쓰는 게 바로 미지급금.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할 때는 요 하나 카드를 꼭 걸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파트 4부터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우선은 이론적으로 분계 숙제하시고 프로그램 가서 또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미지급금 하나 카드 해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0월 31일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단기차입금 1억 원에 만기 상환일이 도래하여 원금을 상환하고 동시에 이자 30만 원도 함께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차입금 갚았으니까 단기차입금 부채가 줄고 이자가 나갔으니까 이자 비용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자, 5번입니다. 자, 12월 29일 날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사비용 1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면 돼요? 접대비라고 우린 예전에 불렀지만 이제 계정 과목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우리 영업부니까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해 주시고 자,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그래서 신한카드 코드 걸어서 부채로 인식해주면 됩니다. 그럼 참고로 요 해답에 접대비라고 돼 있으신 분들은 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좀 바꿔놔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가 맞습니다. 접대비가 아니고. 자, 6번입니다. 자, 2월 6일 날 영업부는 제품 광고료에 대한 미지급금 35만 2천 원 부가세 포함해서 조화일보에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다. 자, 미지급금 대금을 갚은 거니까 그렇죠. 차변에 미지급금 부채가 줄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 증표에 입력한다고 그러면은 이때는 요 조화일보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되는 거. 자, 그건 또 프로그램에서 또 연습할 때 많이 나오겠죠? 자, 7번입니다. 5월 15일 날 당사는 아래와 같이 직원 상여금에 대하여 공제 금액을 제외한 차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여러분 주의사항이 상여금은요, 상여금이라는 비용 계정이 따로 있어요. 자, 그리고 제조부 거면 500번대 코드, 영업부 거면 800번대 코드,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고요. 상여금 1000만 원, 500만 원 해가지고 비용 처리하고, 자, 이때 여러분 공제되는 금액, 합계 금액 89만 원은 회사가 갖고 있다가 대신 내야 될 뭐예요? 그렇죠. 예수금. 유동부채로. 예수금도 유동부채죠? 유동부채로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지급했다?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숫자가 조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얼마예요, 여러분? 그렇죠. 요 금액이에요. 대변의 보통예금 1,411만 원 요게 나간 거예요. 요 금액을 좀 바꿔주세요. 자, 8번입니다. 5월 25일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창고 임차료 220만 원 요거를 임대인인 주식회사 제일과 합의하여 임차보증금과 상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할 때. 자, 우리가 지금 임차인인데 우리가 지금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우리가 보증금 낸 거는 임차보증금 이렇게 해서 지금 자산으로 기록한다고 배웠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임차보증금 현금으로 낸 게 있는데 우리가 매달 임차료 비용에 대해서 이게 아직 돈을 갚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미지급금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월세를 지급을 집주인한테 못 주다 보니까 그러면 이 월세 미지급한 금액하고 우리가 보증금 돌려받을 거에서 이걸 서로 퉁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보면 미지급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임차료 220만 원을 임대인과 합의 봐서 우리가 돌려받을 임차보증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임차보증금 차변에 있는 거 대변으로 줄이고 요 미지급금 갚을 거를 차변으로 상계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요 분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12월 8일 출장 중인 영업부 직원들이 법인 신용카드로 카페마음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했대요. 거래 현재 카페마음은 생계와서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세자다. 뭐 이런 문구들은 부가가치세법 공부하고 그때 봐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 그 법인 신용카드로 아메리카노 구입했다. 그 정도만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분개하면 돼요? 자, 지금 출장 중인 영업부 직원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은 거잖아요. 출장 중에 발생한 거니까 출장비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여비교통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9,000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자, 대변에는 카드니까 그러면 바로 돈 안 나가죠. 미지급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6월 10일 5월분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50만 원과 지방소득세 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거래처 입력 생략하라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나오는 문구인데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하면 돼요. 자, 원천징수한 예수금 납부했으니까 차변에 예수금 부채가 감소하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은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취합해 놓은 거라 이런 문구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냥 분기 연습을 간단히 하고 실기 입력하는 건 뒤에 가서 할 거니까요. 분기 연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1번이에요. 3월 17일 영업팀의 고객 응대 친절 교육을 위해서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스튜어디스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대요. 강의료 40만 원에 대해서 원천세 35,200원을 차감하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직원들 교육과 관련된 건데 영업팀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교육훈련비 처리해 주시고, 원천 징수한 세금은 뭘로 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금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분계가 우선은 연습이 돼서 이게 어느 정도 분계가 딱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게 연습이 돼 있어야지 이제 프로그램 뒤에 가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고 이럴 때 바로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계 연습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